안녕하세요. 생존 가이드 코난입니다. 자, 지금 이 중국 우한 폐렴 이 전염병이 전 세계로 이제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 네 번째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사는 이 평택에 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생겨갖고 이 평택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시내에 갔다 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좀 무서워하세요. 저희 어머니나 이 친구분들이 많이 무서워하시고, 특히 시장에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요즘 그쪽에 가지 말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대부분 한 30% 정도 이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뭐 용인이나 뭐 원주, 부산, 대구까지도 의심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음성이긴 하지만 저는 조만간 더 많은 지역으로 지방으로 퍼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진짜 우리나라가 비상사태가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이 우한 폐렴이라는 게 뭔가 먼저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게 갑자기 크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중국에서도 2019년 12월 말에 이 1100만 명에 사는 중국 우한시에서 이제 첫 환자가 나왔는데요. 한 달도 안 된 지금 엄청나게 이제 환자가 폭증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공식 3,000명의 감염자와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극히 일부분 중국 정부가 축소를 해서 아주 줄인 거고, 그 외 중국 현지 유튜버나 외국인들이 하는 그런 증언에 의하면 10만 명까지도 감염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상당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길거리에 그냥 쓰러져서 방치가 되거나 병원 내에서도 복도에 그냥 쓰러져서 천으로 덮이는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왜 이 전염병이 생겼냐 해보면은 중국에서는 뱀이나 박쥐 같은 이상한 것들이 먹는 그런 습관이 있고, 또 위생관념이 되게 약하고, 또 병원 의료시설이 많이 이제 허술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질병이 점점 크게 확산이 되고 그걸 빨리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도시 전체가 봉쇄가 됐지만은 설 연휴 전에 이미 500만 명이나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 중에서도 500만 명이 빠져나가서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저번 겨울 초에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자, 그러면은 소용이 없는 건가요? 그래도 감염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우한 폐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감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하지만 급속히 변이가 되고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잡을 수가 없고 치료약이 사실상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보통 2일에서 최대 14일, 보통은 7일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 겨울 초에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효과가 없고, 백신 예방률 자체도 30에서 70% 정도 사실 상당히 낮은 거예요. 사실상 이 무한 독감의 치료약도 백신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치료가 특효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증요법이라고 그 상황에 맞는 치료를 그때그때 맞춰서 거의 임시적으로 하는 그 수준에 사실 불과한 거죠.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한 게 사실 가장 큰 예방법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제 잡혀갖고 이 정부의 말대로 이제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거냐, 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죠. 사실 저는 엄청나게 앞으로 확대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한시에 1100만 명이 살았는데 봉쇄 전에 이미 500만 명이나 빠져나갔었죠. 또 그 중에 설 연휴 기간 중에 13만 명 정도의 중국 관광객들과 교민들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요번에 네 번째 환자도 그런 경우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지방으로 전파자들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다 이 두 환자 같은 경우는 22일 귀국해갖고 이미 아픈 와중에도 잘 할 걸 다 했었어요. 한 4, 5일 동안 병원, 식당, 카페, 호텔 잘 갈 때 다 가고, 심지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도 합니다. 평택 환자 같은 경우는 접촉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하죠. 아무튼 잠복기가 7일 정도라고 하니까 이번 주가 사실 가장 큰 고비이고 위험한 시기라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며칠 요 기간 사이에는 약간 한두 명 정도의 감염 확진자가 늘겠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갑자기 확 폭진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번에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미 한 700명 정도가 특별기로 귀국을 한다고 하죠. 일단 그분들을 천안에 있는 시설에다가 모아 놓는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 중에 분명히 우려 폐렴 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같이 비행기 타고 오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몇 시간, 서너 시간 동안 같이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감염 환자가 더 생길 수가 있는 것들이죠. 아주 이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때문에 이 우한에 사는 미국인들 중에 상당수가 귀국을 거부했다고 해요. 식량이 충분하니까 남아야 되는 게 낫지, 환자가 있을지 모를 비행기 같이 타고 미국까지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이제 또 질문. 이 전형이 우려되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마스크만 쓰면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일단 내가 사는 지역에 뭐 평택이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일단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전파가 확인이 되면은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갈 때 쓰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특히 밀폐된 곳들을 갈 때는 대부분 피하고, 특히 밀폐된 시설이나 대중교통 같은 것도 뭐 버스나 지하철, 자, 이런 것들 살 때는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마스크를 쓰시고요. 특히 이 장갑이 중요해요. 장갑. 손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되죠. 뭐 손잡이라든가 버스나 어떤 전체 손잡이를 만진다든가 혹은 엘리베이터에 스위치를 누를 때 이게 내 손에 묻어가 거기에 코를 후비거나 얼굴을 만지다가 더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 마스크는 항상 무조건 필수로 쓰셔야 되는 거고요. 또 장갑 같은 면장갑 같은 것들을 좋아요. 사실은 뭐 비닐 장갑 같은 경우는 금방 땀이 차갑고 그게 힘들죠. 차라리 면장갑이 좋고요. 하지만 밖은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야외에 특히 햇빛이 비치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 햇빛의 자외선이 되게 강한 살균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노출돼 야외에서는 몇 시간 이상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실내가 문제인 거죠. 좁고 습한 공기, 또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며칠 동안에도 생존할 수가 있고, 조그만 뭐 손잡이라든가 표면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뭐 때문에 당분간 이 악수를 하는 것도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이 메르스 전파 때도 문제가 됐지만은 특히 이제 병원 방문 같은 거 절대 안 되고요. 또 상가집 같은 것들 가는 것도 좀 가지 말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만약 내가 감염했다, 그럼 어떤 특별한 치료법이 있나 이렇게 궁금하시죠? 사실은 없습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가 사실 감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변이가 작기 때문에 백신이나 뭐 치료제 딱 맞는 것들이 없어요. 대증요법이라고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데, 때문에 우리도 평생 운동을 한다든가 술, 담배를 좀 적게 하고 이 스트레스를 절하고 최대한 내가 어떤 면역력 상태를 회복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대처법인 거죠. 자, 또 하나 질문이, 만약 또 우리나라가 그럼 만약 이 중국 우한처럼 도시 전체 사망자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고 또 재난 영화처럼 이 도시가 봉쇄가 돼서 그런 상황이 진짜 될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한처럼 도시 전체가 봉쇄를 되고 혹은 뭐 최소한 내가 사는 아파트나 내 집이 봉쇄가 되어 밖에 못 나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거는 지금 우한시 상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 도시 안에 있는 많은 교민들이나 유튜버들이 그 상황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는데, 일단 도시 내에 버스나 대중교통은 다 막히고 승용차도 통행 금지가 돼요.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 정도만 이제 운행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 외부에서 차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물류가 멈췄기 때문에 식량난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대형마트를 몰려가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이제 다 쓸어 담기 때문에 식량도 별로 없고 또 값도 폭등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또 마스크 같은 경우도 가격이 뭐 10배, 20배까지도 올랐다 합니다. 사실 메르스 때도 한국이 1,000원짜리 가장 싼 이 부직포 마스크 한 통도 1,000원짜리가 뭐 4,000원, 5,000원까지 한 5배 정도 이제 폭증을 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교민들이나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라면만 계속 먹고 있다고 하고, 또 심지어 전기가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많은 어떤 충전지, 예비 배터리 뱅크 같은 것들에 다 충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언제 전기가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고비가 이번 일주일인데, 그게 지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환자가 폭증을 해갖고 여기저기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전체에 다 심각하게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평생 연구한 게 재난생존법, 특히 도시재난생존법인데, 이번 2020년 경제년이 그런 것들이 동시에 닥쳐올 수 있는 그런 큰 심각한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 책도 쓰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게 조만간 나한테도 닥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은 가정을 해보시고, 최소한 필요한 어떤 비상식량이라든가 물, 기상 장비들을 내 집에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한 도시처럼 오늘 갑자기 아침에 봉쇄가 되어 밖을 못 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충분히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 시간에는 만약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그 우한 같은 도시 봉쇄 상황이 갑자기 진행이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를 그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